예, 안녕하세요. 또 영상 하나 찍어보겠는데 이번 주제는 충치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은근히 치과 관련해서 사람들 고생 많이 하고 평생 치과랑 연관 없이 지내는 사람 별로 없죠. 그래서 돈도 많이 깨지는데 그 충치에 대해서 의외로 상당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게. 그래서 저는 충치에 관심이 많아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공부한 거 다 정리를 할 건데, 참고로 이건 제 내피셜이 아닙니다. 듣보잡 노무사쟁이가 뭐 충치에 대해서 떠드냐고 이렇게 욕하실 분도 계시는데, 유튜브에서 강창용이라고 쳐보세요. 강창용이라는 양심치과 운영하시는 치과 의사분인데 서울대 치대 나오시고, 이분이 굉장히 이 충치 관련해서 양심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그 운영하시는 채널의 상당 부분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들은 다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이건 근거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거. 첫째, 이제 순서대로 갈게요. 충치는 건강에 치명적이지 않다. 쉽게 말해서 충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 나중에 나빠지면 임플란트 하면 돼요. 충치 때문에 뭐 생명을 잃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왜 치과 의사 이렇게 나눴을까요? 제가 뭐 치과 의사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치과 쪽이 우리 생명이나 우리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배워야 될 것도 양도 좀 적고. 그래서 의사들 그리고 치과 의사 나눈 거예요. 다시 말하시면. 그러니까 충치돼서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충치가 뭐 진행되면 엄청나게 큰일 나는 것처럼 치과 의사들은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 안 하고 앞으로 제가 얘기하겠지만 얼마든지 본인의 노력으로 그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충치는 저절로 진행이 멈추기도 한다. 상당수 치과 의사들은 그러죠. 충치 일단 생기면 계속 무조건 간다고 마치 암처럼. 아니에요. 본인이 칫솔질 잘하고 그러면은요 충치가 멈추기도 해요. 특히나 충치는 우리 이빨은 치아는 범낭질이 맨 바깥에 있고 그 안에 상아질이라는 게 있는데, 범낭질 맨 바깥에 생긴 초기 충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칫솔질 열심히 하면은 멈추기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진행 안 되고 심지어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그런 사례들. 그러니까는요 치과 의사 말 듣고 바로 충치 치료 들어가면 오히려 그게 엄청난 피해라는 거. 그건 좀 이따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 충치는 종류에 따라 대응법이 다르다. 충치는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정지성, 하나는 진행성. 정지성은 충치가 생기긴 생겼는데 진행이 멈춘 상태예요. 그리고 진행성은 충치가 생겼고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가장 그 차이점은 뭐냐면 정지성은 충치가 생겼지만 그 부위가 딱딱해요. 그런데 진행성은 그 부위가 딱딱하지가 않고 퍼석퍼석해요. 그래서 익스플로어라고 탐침기라고 해가지고 뾰족한 거 있는데 바늘 끝처럼 생긴 거. 그걸로 치과의사들이 눌러보면 알아요. 그래서 정지성 같은 경우는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열심히 칫솔질하고 그 먹는 거 관리하고 하면은 더 이상 진행 안 되고 평생 그 상태로 갈 수도 있고 운 좋으면 없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진행성이에요. 진행성. 이거는 상당히 진행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스톱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돼요. 이런 경우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충치가 있다 그러면은요. 이걸 물으세요. 정지성이냐 진행성이냐. 그리고 범낭질에만 생겼느냐 상아질까지 침투했느냐. 이러면은요. 의사들이 일단 움찔합니다. 이 사람이 뭘 아는구나. 그러면은 구라치기가 힘들겠구나. 그래서 이것들을 확인을 하세요. 그 다음에 충치는 치과 안 가고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범낭질, 바깥에 생긴 거고 정지성이다. 이러면은요. 그냥 열심히 칫솔질하고 지켜봐도 돼요. 그래서 양심적인 의사들은 그런 충치들은 당장 치료하자는 말을 안 하고 지켜보자고 그래요. 지켜보자고. 한 6개월 뒤에 다시 오세요.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뒤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 그땐 치료를 해야죠. 하지만 진행되지 않고 열심히 칫솔질한 효과가 있으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충치를 꼭 치과 가야만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조기 치료는 치아 건강에 더 안 좋을 수 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가 치과 이외에 다른 병들은 어때요? 웬만하면 조기 치료 받는 게 좋아요. 몸에 뭐 종기 같은 거 생겼을 경우에도 조기에 가서 주사라도 한 대 맞고 커지기 전에 빨리빨리 치료하는 게 좋죠. 하지만
충치는 달라요. 왜냐? 충치 치료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빨을 갈아내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레진, 인레이, 크라운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이빨을 많이 갈아내죠. 잘라내죠. 그래서 충치 치료는 무조건 이빨을 잘라내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를 채우는 거예요. 보철물을. 그런데 생리보다는 보철물이 아무래도 못해요. 성능이든 뭐든. 그리고 보철물이 들어가면 일단 보철물과 생리 사이에 균열이 생기거나 틈이 생길 수 있고 거기에 또 음식물들이 끼어서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조기 치료가 오히려 치아 건강이 더 안 좋을 수 있다고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정지성 충치도 있을 수 있고 범낭질, 맨 바깥에만 생긴 충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기 치료한다고 깎아내 버리면은 뭔가 거기를 채울 거고 그러면 더 이빨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는요. 조기 치료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다시 말하지만 일부 치과 의사들은 조기 치료 안 받으면 당장 몇 년 내에 임플란트 다 해야 될 것처럼 겁주는데 전혀 그런 일 발생 안 해요. 칫솔질만 열심히 하면 돼요. 칫솔질만 집에서. 그리고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세요.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그럴 때 가서 그 파노라마 사진기라고 해가지고 얼굴 전체 사진 엑스레이로 찍고 하는 거 있는데 그런 걸로 보고 의사가 눈으로 확인하고 하면은요 돈도 얼마 안 들어요. 그거 의료보험 어차피 되니까 만 얼마면 충분하고 6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보고 상태가 그래도 계속 나빠진다 그러면 그때 치료하세요. 뒤늦게 치료한다고 뭐 충치가 엄청나게 커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겁을 먹지 마세요. 너무. 그 다음에 생활 습관 안 바꾸면 충치 치료 소용없다. 충치를 아무리 열심히 치료를 해도 생활 습관 안 바꾸고 맨날 사탕 먹고 맨날 뭐 오징어 씹고 이러면은요 이빨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탕을 먹더라도 짧은 시간에 먹고 빨리 그 양치질하고 하루 정도는 또 안 먹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컨대 30분 간격으로 계속 먹고 뭐 딱딱한 거 오징어 같은 거 계속 씹고 이러면은 이빨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충치 치료보다 중요한 게 생활 습관 교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외국의 충치 치료는 많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범낭질에 생긴 아주 경미한 충치도 무조건 치료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양심적인 치과 가면은 별것도 아닌 심지어 충치가 아닌 착색인 거 색깔만 살짝 변한 것도 충치라고 그러고 열 몇 개를 그냥 도려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돈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현실에서는 그게 아닌 경우도 많고 그게 진짜 오진인 경우도 많고 다른 치과 가면은요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충치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 안 걸어요. 왜냐? 정지성 충치도 많고 범낭질에 생긴 것도 많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러냐? 치과가 많이 생기고 치대가 많이 생기고 치과 의사들이 많이 배출되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과 의사도 돈을 중시한다는 걸 잊지 말자. 요즘은 어느 업종이든 돈이 최고죠. 치과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치대 많아지고 치대에서 입학생 많이 뽑으니까 치과 의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동네에서 치과가 아주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해서 먹고 살아요? 결국은 과잉진료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치과는 제발 2곳 이상 가세요. 한 곳에서 갔는데 뭐 충치 8개 있다. 바로 치료하지 마시고 알았다고 그리고 나오고 와서 다른 치과 좀 가세요. 그리고 여유가 되시면 대학병원 좀 가세요. 대학병원 가봐야 돈 조금 더 비싸요. 한 2, 3만 원 더 내면 돼요. 하지만 대학병원은 돈에 목숨 걸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대학병원 치과는 객관적으로 진짜 그게 치과 충치가 있는지 알아봐 준다고요. 그러니까는 제발 치과 여러 곳 가고 그 대학병원도 꼭 가시라는 거. 그 다음에 양심 치과 찾는 법 알려드릴게요. 치과 들어가자마자 오늘 내가 여기서 충치 있나 검진할 건데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특히 그 구강 전체를 돌아가면서 찍은 그 파노라마 사진이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360도로 찍은 거. 그 사진 같은 경우에 나한테 달라. 이메일로 전송해 달라. 얘기를 하세요. 양심 치과들은요, 그거 전송해줘요. 아무런 그거 이의 없이. 알았다고. 법적으로요, 환자 본인이 본인과 관련된 의료 기록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건 아시죠? 근데 비양심적인 치과들은 어떻게든지 이메일로는 주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요. 뭐 CD로 구워야 되는데 CD가 없다느니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왜? 본인들이 어차피 구라를 칠 거니까 나중에 그
엑스레이 사진 가지고 인터넷에 올린 다음에 이거 진짜 충치가 몇 개예요? 이거 문제가 이렇게 커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양심적인 의사들이, 치과 의사들이 인터넷 보고 알려준다고요, 이제. 그러면 그 처음에 사진 찍은 데서 만약에 구라를 쳤을 경우에 구라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진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적인 치과는 사진을 바로 줘요. 그러니까 치과 들어가면은 사진부터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만약 안 준다 그러면은 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치실 얘기 좀 할게요. 치실. 저 같은 경우에 30년 넘게 치과 치료를 안 받고 살아요. 아주 가끔 그냥 검진 차원에서 가는데 의사들이 그래요. 반 농담으로.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자기네들 다 굶어 죽겠다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그렇게 치아 관리를 하느냐? 치실 써요. 치실. 예전에 아주 젊을 때 어떤 제 선배가 그랬어요. 치실만 잘 사용하면 평생 차 한 대 값은 그 저축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낭비 안 할 수 있다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돌아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맞아요. 제 주위 사람들 중에 치과에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쓰는 사람들 꽤 돼요. 임플란트 하고 뭐 이래가지고. 근데 저는 전혀 30년 동안 치과에서 돈을 쓴 적이 없어요. 아, 검진 받으면서 만 얼마 쓴 거밖에 없어요. 뭐 보철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치실 사용하시면 돼요. 치실. 치실 되게 귀찮아요. 하지만 하루에 한 번. 저는 자기 전에 꼭 하는데 자기 전에 치실해서 그 양치질로도 안 나오는 그 음식물 찌끄러기 그런 거 치아 사이에 있는 거 다 제거하고 자면은요. 밤 사이에 주로 충치가 생기는데 충치가 생길 일이 없어요. 치실만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되고 치실값도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치실 강력 추천하고 그다음에 뭐 이 영상 보고 임플란트 하면 되는데 무슨 헛소리냐. 나는 임플란트 하면 되니까 걱정 안 한다 이러는데 임플란트의 최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빨에는 이빨과 잇몸을 이어주는 치주인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 범퍼 같은 거예요. 일종의. 완충 장치예요. 그래서 이빨이 보면은 꽉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흔들리죠. 그리고 딱딱한 거 먹으면 이빨이 살짝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죠. 그 치주인대 덕에 그러는 건데 그거 덕에 우리 이빨이 직접적인 충격을 많이 안 받는 거예요. 하지만 임플란트는 뼈에다가 우리 잇몸에다가 가상의 그 인공 치아를 박아 놓는 거잖아요. 근데 치주인대는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아직 기술로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딱 고정이 돼서 치주인대가 없기 때문에 완충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로 딱딱한 거 많이 먹고 그러면 또 몇 년 내에 또 아작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 너무 믿지 마시라는 거. 제가 몇 년 전에 아는 사람이 그냥 간 것도 아니고 아는 제가 절친한 치과 의사가 소개를 해서 다른 치과 그 사람의 동창이 하는 치과 병원에 갔었어요. 처음에 몇 번은 잘해줬어요. 근데 또 몇 년 뒤에 제가 이제 검진을 받으러 가니까 갑자기 저보고 충치가 엄청나게 많다고 이거 다 지금 치료를 해야 된대요. 안 하면 큰일 난대요. 그럼 1년 내에 뭐 임플란트를 뭐 몇 개를 해야 된다고 겁을 줘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소개했으니까 진짜인가 보다 해서 신뢰가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바로 사인하고 계산하고 치료 받을래다가 아니다 싶어서 그냥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생판 모르는 다른 치과 3군데를 갔어요. 그랬더니 3군데 다 한다는 소리가 충치가 없고 있더라도 정지성이고 범낭질에만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닦으시라고 칫솔질 하시라 그러면 된대요. 아는 사람이 소개해준 치과조차도 경영이 힘들어져서 그런지 저한테 사기를 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치과 너무 믿지 마시고 여러분 치아는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영상에 따라서 영상 내용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우면 강창용이라고 치고 그분 채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분이 영상 엄청 많이 올렸으니까 보세요. 근데 다 제가 말한 거랑 똑같아요. 왜냐? 제가 그분 영상에서 가져온 걸 요약한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치아는 여러분이 지키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